자, 오늘은 부산 도시철도 해운대 5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해운대구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해운대 구남로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해운대 해리단길, 해운대 도시철도 뒤편 임장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해운대 역사 앞쪽으로 해서 우리 해수욕장 가는 방향, 이쪽을 이제 구남로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남로 상권을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람이 많죠. 지금 아침 9시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관광객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없네, 거의. 자, 다 외국인들 플러스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구남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권입니다. 자, 그럼 왜 강력한 상권이 되었을까? 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원래 여기가 지금 보이는 광장이 도로 중심의 왕복 6차선 도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빅하트 프로젝트에서 해운대구와 부산시에서 여기를 광장 중심으로 바꾸겠다. 자, 그래서 2018년 공사 진행이 완료가 되었죠. 공사 그 내용을 보면 6차선을 2차로로 줄이고 나머지는 보행자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겠다. 자, 그 뒤로부터 여기 접해 있는 땅들의 상권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 피자집, 편의점, 그 다음에 다이소도 있고요. 국밥집부터 해서 술집, 고깃집, 굉장히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땅이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 해운대 하면은 바다 1선이에요. 자, 그런데 바닷가 1선을 가보면 팔레드 시즈부터 해서 파라다이스 호텔, 그랜드 호텔, 전부 호텔로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골목 상권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텔이 들어와야 그 땅값을 받아줄 수가 있지, 편의점이 들어온다, 술집이 들어온다, 그 땅값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다 1선의 상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런 구남로의 상권이 우죽순으로 생기면서 지금은 땅값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했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왜냐? 평당 2, 3천 했던 게 지금 2, 3억 정도 하니까. 최근에 구남로 보행자 도로 접해 있는 이런 건물들 보이시죠? 50평짜리 건물에 120억. 자, 이 120억짜리 땅값에 월세가 과연 받쳐주겠습니까? 거의 안 받쳐준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왜 사냐? 뭐 상징적인 부분도 있죠. 자, 와, 여기 경동림 2 거의 다 지었네. 색깔 다 칠했다 맞죠? 썰스데이 파리. 아, 저건 아직 안 망했네. 제가 20대 때 저기 많이 갔었거든요. 아직 안 망하고 있습니다. 썰파라고 하죠. 여기가 지금 2억 4천 정도 물건이 나와 있는데 아직 거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블럭이 평당 1억 9천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2억 5천 정도 수준이 된다고 봐요. 저는 여기 2년 전에 평당 1억 5천 할 때 1억 2천 이렇게 할 때도 가격이 싸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 했죠. 여기가 무슨 평당 1억 2천이냐고, 건물 하나 사는데 무슨 50억이냐고. 자, 그런데 저는 2억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본 이유가 그때 당시의 땅값이 서면에 메인도로 접한 땅이 평당 2억 5천에서 3억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년 3년 전에 광복동이 완전 죽었잖아요. 자, 광복로 거기도 3억이었거든요 3억 3억 5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산의 해운대 구남로 상권이 평당 1억 2천이다. 너무 싼 거죠. 저는 이제 이 땅을 보고 여기 위치만 보고 싸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주변을 다 둘러봅니다. 저는 심지어 서울까지 보고 여기가 가격이 적정한지 그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해리단길 있죠. 해운대역을 기점으로 해서 뒤쪽에 해리단길의 땅값이 평당 5천, 4천에 거래될 때 여기 구남로의 땅값이 평당 1억 초반대였습니다. 가격 차이가 2배에서 2.5배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해리단길은 용적률이 250%밖에 안 돼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250%인데 여기 구남로는 용적률이 거의 1000% 가까이 됩니다. 4배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단길이 평당 5천 정도 할 때 구남로는 평당 2억 정도 해야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이렇게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해리단길 최근에 나오는 물건이 평당 6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구남로는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물건이 평당 2억 4천이다. 딱 4배 차이 나죠. 용적률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타이밍을 볼 때는 해운대 구남로 강력한 상권의 용적률이 높은 곳에 땅값이 평당 1억이다. 자, 그런데 바로 뒤쪽에 해운대 해리단길에 땅값이 평당 3천, 4천에 거래됐다. 자, 그러면 구남로의 땅값이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구남로의 땅값이 평당 2억이다. 자, 그런데 해리단길의 땅값이 평당 2,500이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해리단길의 땅값이 저평가되어 있구나. 자,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어렵나? 아무튼 용적률만큼 땅값이 차이가 난다.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건물들, 노티드 건물도 있네요. 도너츠 가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줄을 많이 서서 먹는 곳이죠. 청춘 식육식당, 이게 이제 네이버의 문건으로 나와 있던데 이게 평당 2억 4천 120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층에는 식육식당, 그 다음에 2층에는 타이 마사지.
3층도 같이 쓰나? 자, 이런 거 120억. 과연 월세가 나올까요? 수익률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게 120억에 나왔냐? 땅의 가치 때문에. 참고로 여기 구남로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서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등기를 떼어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지주들이랑 접촉을 많이 해봤거든요. 연락이 많이 와요. 소통도 많이 하고요. 왜 구남로를 샀냐? 그때 당시에 50억, 60억 할 때 샀는데 그때 당시도 땅값이 비싸다 했어요. 근데 왜 여기를 선점했냐? 물어보니까 이 상징성 때문이랍니다. 부산하면 해운대인데 해운대 바다 일선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전부 다 호텔이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영구적으로 보이는 땅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운대 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해운대 바닷가 가는 방향으로 상권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걸 듣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날라와서 여기에 몇 개씩 찍은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징성 때문에. 해운대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이걸 일부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A라는 아줌마가 여기 라인 괜찮더라 하나 사니까 B라는 친구가 와서 또 하나 사고 C라는 친구의 사촌동생이 와서 하나 사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광장이 생기기 직전이죠. 원래 입지가 좋은 곳에 도로 중심의 상권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런 법칙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선행된 사례가 서울에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기 땅값이 올라갈 줄 알고 있었던 이유가 서울에 선행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로수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연트러파크, 홍대의 연트러파크도 원래 좋은 입지에 철로길이 있었는데 철로가 걷어지고 고운화로 바뀌면서 땅값이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와 비슷하게 가격이 흘러가겠구나. 자,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부산 사람이잖아요. 여기를 봤기 때문에 어디를 보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가 5천짜리가 평당 6, 5천이 됐다. 거의 5배 올랐죠. 자, 그 다음 후행되는 사례가 어디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면에 복개천 라인이 이와 비슷하게 땅값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구남로와 제가 폭을 재봤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38m에서 40m 정도 되는데 거기가 현재 4차선 도로 중심에서 나중에 청계천처럼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량은 한 대 다니면서 일방통행으로 세팅하고 중간에 청계천처럼 하천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서 강력한 상권을 만들겠다. 자, 그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거기 땅값이 얼마냐? 평당 1억 정도 합니다. 자, 구남로가 평당 2억 5천 나와 있죠. 최소 그런데도 저는 2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언제 사면 되는데? 지금부터 사셔도 됩니다. 지금 사도 되고, 지금 가봤는데 물건이 없던데? 그러면은 기다려야죠. 청계천 복원 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소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릴 동안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상권이 그쪽 주변에 완전 죽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들 장사가 안 되게 되겠죠. 공사판 앞에 임차인들은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나가게 된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건물주들은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됨으로써 건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살짝 가서 팔아라. 내가 이 정도 가격 쳐줄게. 그래서 물건도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가서 물건 달라 하면 가격만 올라갑니다. 일반인들이 가면 물건 잘 안 줘요. 부동산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살 것 같다는 그 사람들한테만 물건을 내밀어주지 무조건 방문한다 해서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부동산 법칙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방문했겠습니까? 아무튼 서도가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힘장을 안 하고 너무 제 혼자 말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동린2 라인업에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파스쿠치 이런 자리도 너무 좋죠. 이런 거는 영원히 하면 안 되는 그런 딸입니다. 경동린2가 최근에 10억 초반에 분양을 했었죠. 입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단점이 학교가 없다. 이거 빼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상업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막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정면에 보이시는 롯데스타, 저런 데는 학교를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권, 여기 술집 상권과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분양할 때 롯데스타가 따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얼마지? 잘 모르겠네요. 저기도 11억 이상 아마 찍었을 겁니다. 9억대 정도 했을 때가 저평가 라인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봤었죠. 자, 여기가 경동린2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네, 페인트 칠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측편에 세이브점. 지주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주가 거의 30명? 50명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땅이 팔렸다고 소문은 나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본인들끼리 뭔가 조율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옆에 바로 초록색 펜스 쳐져 있는 곳, 저기가 31번 종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송정 해수욕장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알짜배기 땅, 이런 것들은 옆에 세이브존, 이런 곳과 합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아파트가 지어진다 보시면 돼요. 이 땅 너무 좋네. 자, 이런데도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해운대 31번 종점이 여기였다는 거는 예전에 해운대 자체가 원래 외곽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버스 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지하철, 철도 중심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필요 없거나 약해진다. 원래는 버스 주변의 상권이 강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철도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군함로가 뜬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지하철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전부 버스 주변, 버스 정류장 주변이 상권이 강력했습니다. 자, 왜냐? 여기가 유동인구, 직계효과를 불러일으켰던 곳이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소고기 국밥을 먹고 주변에 닭집을 가고 약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가 상권이 강력했었어요. 자, 그런데 철도 중심으로 바뀌고 도로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군함로의 땅값이 폭등하고 인구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